아주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대비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아주대는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400자 문제 4개를 출제할 것임을 시사를 하고 있고, 역시 단답형 그런 서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지식과 배움을 주제로 해서 제시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제시문을 비교한 뒤 이 제시문들을 통합해서 견해를 서술하라. 하지만 400자인 만큼 짧고 간결하게 답안 작성해 주셔야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갈등 상황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토대로 해서 도표를 출제한 뒤 문제 1번에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사례를 제시하거나 문제 2번에서는 그림을 해석하거나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항별로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1-1에서는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자가 없다는 신탁의 의미를 글의 문맥의 흐름으로 미루어서 제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찰적 지식인의 모습을 답안지에 포함시켜라 이런 요구로 볼 수 있을 것이고, 1-2에서는 나다를 어떻게 비교한 뒤 통합적인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제시문 독해 적용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주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나다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 배움의 지식의 필요성 그리고 외적 스승에게 배우는 지식의 필요성 이 둘을 가지고 통합해서 절충적인 답안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1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가 신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현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는 점을 언급하고, 현명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의 논쟁으로 사람들이 미움을 샀다는 점을 언급하라. 나아에서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 자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보다도 현명하지 못하다 이러한 식의 신탁 의미를 설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문제 1-2에서는 나에 대해 인간이 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라. 다에 대해서는 남으로부터 배운 지식의 한계 때문에 스스로의 깨달음이 필요하다. 따라서 나다의 차이점은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이라는 내용이 답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공통점은 자기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배움의 방식은 종합 절충하면서 인간이 배움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태도에 대한 견해를 두 가지를 결합해서 서술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채점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가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가장 현명하다는 신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현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자신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는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을 찾아 신에게 그 의미를 물어보려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일깨워주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원망을 얻는다. 그렇다면 신탁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어도 스승을 찾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나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나를 참고할 때 신탁의 의미는 사람들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소크라테스보다 어리석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번에 대한 답안이고, 1-2번입니다. 제시문 나는 인간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을 없애고 도를 깨닫기 위해 자신보다 앞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깨우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다는 남으로부터 배운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가면서 얻는 자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볼 때 나와 다는 각기 스스로부터의 가르침과 스스로의 깨우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둘은 공통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함을 말하고 있다. 나와 다를 종합해보면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와 다른 이들로부터 배운 것을 넘어선 자기만의 지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 1-2에 대한 답안입니다. 문제 2-1에서는 가해 기술된 유형의 갈등에 해당하는 사례를 들어보라. 아주대에서 가끔 사례를 들어라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논지에 합리적이고 적합한 그런 사례를 들어주셔야 될 것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접근 갈등은 뭐 연대나 고대나 자기가 좋아하는 우수한 대학 두 개를 붙었을 때 어디를 갈 것인지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이고, 접근 회피 갈등의 경우 뭐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생이 대학에 붙었을 때 대학은 붙은 것은 좋지만 학자금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 그리고 회피 갈등의 경우 재수를 할 것인가 군대를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사례에 들어갈 것입니다. 문제 2-2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접근 회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설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도표를 간단하게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접근의 기울기를 높이는 것보다는 회피의 기울기를 낮추는 것이 선택을 하는데 훨씬 더 빠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데이트를 신청하는 그러한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데이트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졌을 때의 기쁨도 있겠지만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의 이러한 무안감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받아들여졌을 때의 기쁨을 강조하기보다 거절당했을 때의 무안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거 아니다, 현실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이 가치를 깎아내릴 때 용기를 내서 행동과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도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1에서는 적절한 예를 들어라 예별로 5점씩을 배치를 하고 있고, 2-2에서는 접근 동기를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회피 동기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언급하라. 회피 기울기를 낮추거나 접근 기울기를 높이면 갈등이 해결된다는 점을 언급하라. 그렇지만 회피 기울기를 낮추는 것이 접근 기울기를 높이는 것보다 이동거리가 짧다는 점을 포함시켜라, 이러한 채점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답안 정해 보겠습니다. 지문가는 접근, 회피, 그리고 접근 회피 갈등의 세 가지 유형을 기술하고 있다. 접근의 경우 학교를 졸업하면서 두 군데 괜찮은 직장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두 직장 모두 좋은 업무 조건, 높은 지위, 많은 임금을 제안하는 경우이다. 두 직장이 모두 긍정적인 것이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일은 갈등을 초래한다. 다음으로 회피 갈등의 예로 10대 소년이 학교 불량배가 싸움을 걸어왔을 때 싸워서 다치거나 싸우지 않고 친구들 앞에서 비겁함으로 인해 창피를 당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갈등을 느낄 것이다. 끝으로 접근 회피 갈등의 예로 방과 후에 대학생 친구들과 어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다음날 수업 시간에 제출할 보고서가 걱정된 학생은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 사이에서 갈등한다. 2-2입니다. 나의 그림 1-2에 따르면 접근 회피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는 접근 동기를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회피 동기를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회피 기울기 자체를 낮출 수 있다면 사람들은 목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충분히 회피 기울기를 낮추게 되면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하고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접근 기울기 자체를 높일 수 있다면 사람들은 목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하지만 접근 기울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동해야 하는 거리보다는 회피 기울기를 내리는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접근 동기를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회피 동기를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다. 설명 마치겠습니다.